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델타 바이러스가 시드니를 강타하며 4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이게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불리다가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시드니까지 넘어오게 됐네요. 벌써 80개국으로 확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요일에는 그래서 2명, 금요일에도 2명, 토요일도 역시 2명이 새로 확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4명의 양성 판정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 토요일에도 시드니 동부에 거주하는 40대와 50대 남성이 본다이 정션의 웨스트필드를 방문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드니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도 본다이 정션의 웨스트필드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는 오늘 보고되는 확진자 명단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본다이 정션의 웨스트필드 클러스터와 연결된 감염자 수가 6명까지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레이클리 역학교수는 NSW주에서 주정부가 신속하게 접촉 추적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제한이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0번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했고 한 사람의 감염자가 2.5명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0번 환자가 같은 카페에 머물렀던 7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은 야외에서 다과를 즐겼고요. 0번 환자는 실내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쉽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감염 사례들보다 더 위험한 만큼 NSW 주정부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베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코비드-19 테스트를 꼭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뉴도 기존보다 크게 증가해 동부 교외에서 시드니 서부와 북부, 도심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시드니 시티의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와 짐, 버켄헤드 포인트 아울렛과 이케아 템페점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코비드 감염자가 캔버라를 방문함에 따라 캔버라에도 베뉴가 추가됐습니다. 자세한 베뉴들은 다시 한번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는 시드니 웰벌리를 핫스팟으로 지정하고 내일 1시부터 이 지역에서 오는 보더를 넘어오는 사람들은 2주 호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빅토리아도 시드니 시티와 매벌리, 울라라 지역을 오렌지 존으로 지정하고 11일 이후 빅토리아에 도착하는 사람 중 오렌지 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코비드-19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SW 주총리인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아는 시드니에서 향후 5일 동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멜번에서 선샤인 코스트로 차를 몰고 온 부부로부터 캔버라와 더보, 모리와 같은 장소에서도 노출 사고가 보고됐고요. 토요일 빅토리아에서는 이전에 진단된 누군가의 가까운 접촉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확진자는 전염성 기간 내내 격리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전날인 18일 금요일에는 1명이, 16일 수요일에는 5명이, 화요일에는 2명이, 월요일에도 1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락다운이 해제된 멜번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에서는 멜번에서 감염된 부부 외에 또 다른 확진자는 지난 영상 이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는 50세 이상 성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희귀 혈전증으로 2명이 사망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50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이제는 50세에서 59세 성인들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아무런 부작용을 겪지 않고 접종한 60세 미만 성인이라면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80만 명이고요. 이 중에 60명에게서 혈전증이 보고됐습니다. 또한 이 중 2명이 사망했고 4명은 중환자실에 1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직종별 최저임금이 2.5% 상승할 것이라는 발표가 지난 16일 있었습니다. 이로써 7월부터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 33센트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19 84센트였는데요. 시간당 49센트가 오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항공과 관광, 피트니스 업종과 특정 소매업은 11월 1일부터 인상 시기가 4개월 연기됩니다. 하지만 2.5% 인상률은 예년 평균 3%에서 3.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호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보리스 전 존슨 영국 총리가 호주 시간으로 15일 화요일 밤 런던에서 양국이 FTA에 체결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 두 정상은 호주가 이 협정으로 불안정한 중국 시장을 탈피할 수 있고 매년 $13억 상당의 경제 성장을 호주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확대되고요. 88일간 농장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되고 새 농업비자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1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계획인데요. 호주는 위스키에 부과된 5%의 관세를 폐지하고 약품과 자동차, 기계와 트랙터 등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한 $500 규모의 호주 농산물 수출이 예상돼 호주에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단 보리스 총리는 영국의 육류 산업의 보호 조치로 시차를 두는 방법으로 시장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의회를 거쳐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호주의 탄광 산업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이 호주에 무역 제재를 가해 호주 무역에 타격을 입히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그랬던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가격을 발음 잘 안 돼요. 가격을 오히려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상황인데요. 중국은 기록적인 철광석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의 철광석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호주에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여 년 전 광산붐 시기에도 1톤당 미화로 $190였던 철광석 가격이 현재는 톤당 미화로 $217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중국은 1월에서 5월 호주가 수출한 철광석의 81%인 4억 4,490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이외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점차 세계가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철강 산업의 호황으로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도 호주 철광석을 외면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사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웨스턴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호주 연방경찰과 NSW 경찰은 이 남성이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24세 남성은 시드니 서부 체스터힐에서 테러 조직의 회원으로 체포됐는데요. 조직화된 테러 집단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최대 감옥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0년이라고 하네요. 경찰은 극단주의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가능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안다면 즉시 국가안보 핫라인인 1800-123-400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요일 밤에는 시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큘러키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드니의 조직범죄단 두목으로 잘 알려진 34세 비랄 하즈메가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차 안에 숨어있던 총격범이 서큘러키 인근의 한 건물에서 나와 브릿지 스트리트를 걷던 그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후 얼마 후 메린코브에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불탄 아우디가 발견됐는데요. 현재 범인은 달아난 상태고요. 경찰은 범행 주변의 CCTV와 차량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주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거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OECD와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나라별 집값 거품과 순위를 평가한 결과 뉴질랜드가 집값 거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호주는 15위, 한국은 19위에 올랐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와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과 덴마크, 미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차례로 10위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금리와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이후 주택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돼 전 세계 집값을 전려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드니 남서부 신도시 브래드필드의 건설이 지난 15일 화요일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래드필드시는 시드니 서부 신국제공항이 시작되는 남서부의 브린젤리 인근에 위치하는데요. 주정부는 4년 동안 약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와 가스 등의 도시 공공부문 시설과 114헥타르 면적의 토지 개선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브래드필드시의 제조업과 국방 분야를 포함한 하이테크 연구단지와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인도 태평양 경제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과 항공산업, 방위산업과 농업경제, 제약과 물류운송, 보건과 교육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주정부는 브래드필드의 신규 고용을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시드니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맨니에서는 페리 서비스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한 비바람으로 어제 웨이버턴의 해리어 스트리트의 3층 건물의 상단 부분이 무너져 아래 거리에서 전력선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해변은 또한 심한 파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날씨는 적어도 화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웨더존 기상학자들은 어제까지 기록된 가장 강한 돌풍은 오전 11시 직전에 와타몰라에서 시속 106km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디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씨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시드니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면서요. 구름 낀 날씨 시드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네요. 그러다가 수요일에는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과 금요일 다시 비가 오는 날씨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토요일에 개겠습니다. 기온은요. 최고 기온이 거의 18도에서 20도 분포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날씨도 볼까요? 먼저 다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맑은 날씨 이어질 거고요. 31도로 무덥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31도고요. 브리즈번도 22도로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퍼스, 번개 치고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 16도 기록할 거고요. 애들레이드와 캔버라, 멜번, 호바트 모두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 최고 기온이 16도, 캔버라는 14도, 멜번은 15도, 호바트는 12도 기록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